외계 행성 탐사법.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식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이역에서는 깎는다 이런 얘기거든. 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별이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해봐. 그러면 행성이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리겠지, 별의 일부를. 네. 그러면 별의 밝기가 변하지. 네.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네. 거기에 한번 봐봐.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면을 지날 때 중심별의 일부가 가려지는 식현상이 나타난다.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할 테니까 보자. 자, 중심별을 행성이 공전할 때 별의 일부가 가려지죠. 별의 일부가 가려져 별의 밝기가 변해요. 자,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는 식현상을 이용한다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이 행성이 크기가 크면 어떠니? 별을 많이 가리겠지. 네. 그러면 별의 밝기가 많이 변하겠지. 네. 그러면 저 별은 밝기가 많이 변하네. 그러면 행성이 존재하네.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별을 공전하는 행성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커져요. 밝기 변화가 크므로 자, 행성 유무를 판단하기 훨씬 쉽죠. 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쉽게 얘기하면 별을 가리는 면적이 커지니까 행성이 존재하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네. 설명할 거야. 자, 그리고 자, 이때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런데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 자, 나란하다라는 말이 뭔지 한번 보자. 자, 사람이 지구가 여기에 있어요. 지구가. 이게 관측자야. 사람이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쳐다보는 방향, 이걸 시선 방향이라고 하거든. 네. 시선 방향과 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 요 궤도면이 이렇게 돌고 있죠. 네. 이 면이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나란하게. 음. 그래야 가려지지. 근데 밑에서 본다고 해봐. 밑에서. 네. 그러면 밑에서 보면 이걸 위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은 별이 가운데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돌지. 네. 그러면 가려져 안 가려져?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잖아. 그래서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또 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 별이 있고 자, 여기에 행성이 있어. 자, 이렇게 행성이 돌 건데
자, 행성에는 대기가 있죠, 이렇게. 네. 대기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별빛이 대기를 통과해 갖고 지구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식현상을 일으킬 때 대기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스펙트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무슨 원소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었잖아. 네.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자,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성에 대기가 어떤 대기가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뭐 행성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가 크게 변하므로 이런 거는 앞에서 사용했으니까 그건 놔두고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배워볼 거야. 거기 그림 그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한번 봐봐. 이게 별이야. 자, 별을 이렇게 행성이 돈다라고 해보자. 행성이.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아직 가려지지 않지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려지기 시작하지.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동안에 이 면적은 계속 일정하게 가려지죠. 네. 그래.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항성, 별이에요. 항성의 밝기야, 밝기. 네. 자, 밝기가 처음에 1이었다고 보자. 1 또는 100이었다고 해도 돼. 자, 이렇게 일정하게 밝기가 유지되다가 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어두워지겠지. 네. 그러다가 또 어때? 계속 일정한 밝기로 됐다가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밝아지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밝기가 변해. 음.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요걸 결정하는 거. 요건 뭐 때문에 결정될까? 어? 무엇에 의해서 그 높이가 변할까? 행성의 크기? 그렇지. 행성의 크기 맞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행성의 반지름이잖아. 네.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비나야, 네. 우리 수학에서 면적은 음.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알아야 돼.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가리는 면적은 4배 가려지는 거야. 네. 알겠지? 밝기가 2배 변했다는 얘기는 면적이 몇 배 증가했다는 얘기니? 4배. 아니야. 다시. 밝기가 2배만큼 가려졌다는 얘기는 네. 면적이 2배 증가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반지름은 몇 배 커졌다는 얘기야? 루트 2배. 네. 그래, 제곱으로 변하니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뭘까? 별의 크기? 별의 크기도 될 수 있어. 별이 굉장히 크면은 이게 길어지겠지. 네. 근데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쉽게 별의 크기가 어떤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들이 크기가 같다. 그럼 뭐가 결정할까? 행성의 공전 속도? 그렇지. 행성의 공전 속도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성의 공전 주기가 결정하는 거지. 네. 맞아. 공전 속도라고 해도 돼요.
공전 속도가 빠르면 슉 하고 짧게 지나가겠지.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 밝기가 이렇게 됐다가 어떤 거는 이렇게 되다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행성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요게 A고 요게 B다. 그러면 요것도 A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A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네. 그런 것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이게 식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을 알아보는 방법이었어. 그러면은 식현상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서는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괜찮지? 네. 이제 두 번째. 거기에 보면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니?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라고 불러요.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먼저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이게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 위에서 쳐다봤더니 어떤 별이 공전을 해. 별이 한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별도 공전을 하고 행성도 공전을 하거든. 네. 근데 이 별이 잘 봐. 요렇게 공전을 한다고 해보자. 근데 이건 위에서 쳐다본 거야. 앞에서 이렇게 지구에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봐. 그러면 이 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공전하는 동안에는 지구에 가까워지지. 네. 별빛이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지금 접근하는 빛이지요. 네. 접근하는 빛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 멀어지니 네.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후퇴하는 빛이지. 네. 맞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빛이 있을 때와 후퇴하는 빛이 있을 때 접근하는 빛은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고 불러. 그리고 후퇴하는 빛은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고 부르거든. 네. 그래, 그거를 먼저 알아보자. 자, 접근하는 빛은 청색 편의가 일어나요. 근데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 청색 편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빛의 파장이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실제 빛보다 짧게 관측이 되는 현상이에요. 짧게 관측되는 현상을 우리는 청색 편의라고 불러. 청색 편의가 일어날 때는 시선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요. 알겠지? 네. 근데 후퇴하는 빛은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고 부르거든. 네. 자, 적색 편의는 자, 위에 설명을 반대로 하면 돼.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이 실제 빛의 파장보다 빛보다 길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거를 우리는 시선 속도를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 쉽게 이런 뜻이야. 원래 이 별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500 나노미터의 파장이었다고 해봐. 네. 근데 접근하는 빛에서는 이게 500 나노미터의 빛이 470 나노미터로 이렇게 짧게 관측이 돼. 500짜리의 빛이 470으로 관측됐다, 파장이. 그러면 네. 접근하는 거고. 자, 500짜리가 530 나노미터로 관측이 됐다. 그러면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후퇴하는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라고 부르는 거거든. 네. 여기서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자, 그러면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봐봐.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서로 공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거기에 한번 볼까요?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함에 따라 별의 시선 속도가 변하면서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파장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거야. 자, 그래서, 자, 별이 지구로 접근할 때는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라고 하고, 후퇴할 때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요. 네. 자,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야. 이 현상을 이용할 건데, 네. 자, 그런데 별에 행성이 존재할 때는 이랬을 때 편의량이 더 커져요.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색 편의도 커지고 청색 편의도 크게 나타나 더. 그랬을 때, 자, 별을 도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자, 요것도 알아야 돼. 거기에선 설명이 없으니까 더 자세히 하는 건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이 더 커져요. 행성 발견이 더 쉬워요. 더 용이하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알아두자. 행성 질량이 크면은 별이 공통질량 중심에서 멀어져요. 멀어짐으로, 자, 시선 속도 변화량이 더 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거기에 이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도플러 효과, 떨림이라고 표현돼 있죠? 네. 그게 편의량이야. 알겠지? 네. 그 편의량이 커져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있는지 봐봐.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관측자 시선 방향과 자, 수직에 가까운 경우에는 속도 변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행성의 공정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마찬가지예요. 자,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야. 가장 효과적. 그런데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수직인 경우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그래. 이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있고, 자, 별 주위를 이렇게 행성이 돌고, 별도 돌아요, 안에서. 알겠니? 네. 자, 별도 돌고, 행성도 돌고. 근데 이렇게 쳐다볼 때 이게 나란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위에서 쳐다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줄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자, 아래다 그릴 거예요. 이게 별이 도는 길이고, 이게 행성이 도는 길이야. 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요게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를 조금 다시 그릴까? 조금 더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자, 다음에 하나 놓고. 어, 음. 자, 요렇게 써보자. 조금 내리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 가운데 요 점이 공통질량 중심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 안쪽에서 도는 게 별이에요. 별. 그 다음에 바깥에서 도는 게 행성이에요. 자, 행성과 별의 공전 방향은 반드시 같아야 돼. 자, 공전 방향이 이렇게 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돌아야 돼. 자, 요거를 T1, 얘 행성은 여기가 T1. 그 다음에 행성이 여기 있을 때를, 별이 여기 있을 때를 T2. 그러면 행성은 여기 있을 때가 T2. 그 다음에 별이 여기 있을 때는 T3. 행성은 여기 있을 때가 T3. 그 다음에 행성이 앞에 있고, 별이 저 뒤에 있을 때가 T4 이렇게 돼. 알겠니?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잘 봐. 이게 T4. 자,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서 도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지금 별이 지구로 가까워질 때가 이때가 지구로 이렇게 별빛이 가까워지는 거니? 네. 자, 이때는 접근하는 빛이니까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 그랬지? 네. 청색 편일 때는 시선 속도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그랬지. 이때가 시선 속도가 최대예요. 마이너스로.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는 멀어지죠. 네. 자 이렇게 멀어질 때 이 경우를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그랬지. 네. 이때를 시선 속도 마이너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플러스라고.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시선 속도로 그릴 테니까 잘 봐.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요 그림에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될 때 자, 여기가 시선 속도 이쪽에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인데 자, 저 위치 T1부터 T2, T3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 위치 시선 속도가 최대로 커질 때가 이게 T3예요. 알겠니? 네. 그러면 최소로 될 때가 여기가 T1이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는 요점이 T2, 여기가 T4, 여기가 T2 다시, 그 다음에 여기가 T3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공전 주기는 T2에서 다시 T2까지가 공전 주기가 되는 거야, 행성에. 네. 그리고 별도 공전 주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도 한 바퀴 돌고 행성도 한 바퀴 돌아야 돼. 근데 공전 속도는 원이 더 큰 행성의 공전 속도가 더 빨라야지. 네. 그 다음에 자, 이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작다면은 자, 이렇게 오고 들어가는 게 원이 클 때보다 어때?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 행성의 질량이 크면 공통 질량에서 별까지의 이 거리가 더 멀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렇기 때문에 별의 스펙트럼 변화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그림도 한번 보자. 네. 식현상 이용.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봐봐. 별이 가려질 때가 T1부터 T4까지 해서 어느 때 별이 가려질 수 있니? T2. 아니지, 왜 T2야? 자, T2일 때는 별이 여기 있잖아, 별이. 네. 별이 여기 있고, 별 뒤쪽에 행성이 있는데 이게 별이 가려지는 거야, 앞에서 보는데? T4. 그렇지, T4가 되는 거지. 네. 이해됐지? 네. 그러면 그 별이 가려지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가 별의 밝기인데, 자, 여기에서 있지? 이렇게 돼요. 쭉 밝았다가 순식간에 쭉 어두워져. 그러다가 다시 밝아져.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순식간에 어두워졌다가 다시 쭉 밝아져. 이런 그래프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 네. 그랬을 때, 자,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가 가려지기 딱 시작할 때가 이게 T4란 말이야. 네. 그럼 여기도 T4가 되겠지.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T1, T2, T3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니? 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렇게 행성이 별을 가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네. 자, 이게 바로 식현상 이용하는 방법 하나 배웠던 거고, 이게 도플러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거기에 그림까지 설명이 됐어? 네. 자, 그럼 뒷장 넘겨봐. 식현상 그리기, 요 그림 그리라는 얘기예요, 요거. 음. 자, 요 그림도 하나 그려놔. 네. 음. 자, 다 썼으면 얘기해. 선생님 요거 지울 테니까. 다 썼어요. 그러면 요거 지우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봐봐. 넘겨봐봐, 한 장. 거기 넘겨보면, 거기에 나오죠.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용. 네. 그게 뭔지 보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를 우리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구가 여기에 있는데, 알겠니? 네. 여기에 가까운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어, 뒤에. 네. 가까운 별도 있고, 먼 별이 있는데,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별빛 보여, 안 보여? 뭐요? 이렇게 온 빛은 지구로 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 앞에 별에 가리지? 네. 볼 수가 없어. 근데 잘 봐. 이 뒤에 있는 별빛이 이렇게 출발하잖아. 네. 그러면 원래는 지구로 올 수 없는 빛이지, 이런 빛들은. 네. 근데 잘 봐. 이렇게 출발한 빛이 이 별 앞에 있는 별 중력을 받아서 있지? 여기서 네. 휘어져,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나다가 별의 중력을 받아서 휘어져 갖고 이렇게 지구로 들어와. 네. 그러면 이 별 때문에 마치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이 만들어지지? 네. 이런 볼록 렌즈 모양처럼 별빛이 중력에 의해서 경로가 변해요. 네. 이런 거를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네.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이거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자, 배경별이라는 게 있어. 배경별. 이거는 먼 별이에요. 먼 별.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자, 배경별이 먼 별이라 그랬어.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중심별. 자, 이 중심별은 가까운 별이에요. 자, 중심별의 행성 유무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알겠니? 네. 자, 이거를 우리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불러요. 자, 거기에 선생님 써준 거 봐봐. 배경별의 별빛이 중심별의 중력을 받아 미세하게 굴절되는 현상을 이용한다 그랬지? 네. 맞아요. 그 말을 써보자. 배경별 빛이 중심별 중력을 받아, 자, 미세하게 그냥 휘어지는 현상 이용이란 얘기예요. 이 이용을 하는데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중심별에 있는 행성의 유무를 살핀다.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있지? 네. 배경별은 가장 밝은 때가 딱 한 번 나타나, 한 번. 계속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배경별은 가장 밝을 때가 나타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있지, 지속적으로 하늘을 계속 관찰해야 돼. 지속적으로 관찰 시에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봐봐. 우리가 밥도 안 먹고 하늘만 계속 망원경으로 쳐다볼 수는 없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자, 발견 개수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어. 가장 적은 이유예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자, 얘는 있지. 네.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상관없어요. 공전 궤도면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잘 봐. 여기에 지구가 있는 거야. 지구가 있고, 여기에 중심별이 있고, 가까운 별을 중심별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배경별이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네. 자, 중심별의 영향으로 배경별에서 이렇게 출발한 빛이 휘어지면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지. 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출발한 빛이 휘어지면서 지구로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자, 지금 이런 상태야. 네. 자, 이 상태가 가장 밝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림에서는 있지, 지금 중심별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네. 중심별이 이동을 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중심별에 행성이 이렇게 있다면, 네. 행성이 돌고 있다면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저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요거는 Y축은 배경별 밝기 변화야. 밝기야, 밝기. 자, 그리고 X축은 시간인데, 얘는 배경별 밝기를 중심별에 행성이 없을 때, 자, 중심별에 행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변할까라고 한다면, 자, 요 그림에서 이렇게 변해요. 잘 봐. 배경별 밝기가 아주 매끈하고 이런 식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변해. 가장 밝을 때 요점이 가장 한 점만 나오죠. 네. 자, 그럴 때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자, 요 A라고 하는 부분. 자, A 부분에서 일직선으로 존재할 때가 가장 밝을 때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근데 자,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똑같아. X축은 네. 시간이고 Y축은 배경별 밝기예요. 먼 별. 멀리 있는 별의 밝기가, 자, 이제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 자, 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변하다가 이런 데서 툭 이렇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요렇게 변하잖아? 그러면, 요게 뭐 때문이냐? 행성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있지, 미나야. 어떨 네. 때는 이런 그림으로도 나와.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중심별을 이동시켰지. 네. 근데 중심별을 고정시키고 배경별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네. 똑같이 사용하는데.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게 바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요것도 어때?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요건 지워도 될까요? 그러면?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직접 촬영법. 이게, 이제, 한번 보자. 직접 촬영법. 자, 직접 촬영법은 너무 멀리 있는 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직접 촬영법은 별빛을 차단시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별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별빛을 차단한 다음에 그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고, 얘도 네. 마찬가지로 관측자 시선 방향과는 자, 공정 궤도면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하다. 자, 거기 보면은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 나와 있지? 네. 여기 봐봐. 이게 별이 있어. 이게 별이야. 근데 별 주변을 이렇게 행성이 공전한다고 보자. 그런데 지구에서 이렇게 보는데 별빛이 너무 강하니까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별빛의 차단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별빛은 차단막에 걸리지. 네. 그런데 이거 봐봐. 별빛이 행성에 부딪힌 다음에 행성에서 오는 빛은 어때? 지구로 들어올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별빛을 가리고 별의 빛이 행성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네. 맞니? 네.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직접 촬영법이에요. 어때?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쪽, 그 옆쪽으로 가보자. 이제 이렇게 행성이 있는지를 살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나? 아니면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거를 알아봐야 돼. 네. 근데 그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네. 그러면 지구 환경을 알면 지구 환경하고 외계 그 행성의 환경이 같으면은 저기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 네. 그래서 이거를 외계 생명체 살피는데 외계 생명체 이걸 살피는 데 있어서 있지?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살피면 그 이유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 그걸 살피자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지금 현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생명 가능지대라고 불러요. 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지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부르는 거야. 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란 얘기야.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지구에 왜 존재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죠? 네.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의 거리에 있냐면 1AU라고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거를 1AU라고 불러. 자, 이렇게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데, 만약에 현재보다 5% 가까워지잖아? 네. 그러면 태양과 더 가까워진 거지? 네. 물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기체로 존재해요. 음, 그러면은 생명 가능지대가 아닌 거야. 네. 기체로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보다 15% 멀어지잖아? 네. 멀어졌어. 그러면 물은 뭘로 존재하겠니? 고체로 존재해야지, 얼음으로. 네. 더 머니까 추우니까. 네.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에서 역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액체 상태 물에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비열이 커요. 네.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해. 네. 다른 말 그냥 다 빼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증발열이 커요. 증발할 때 많은 열을 뺏어간단 말이야. 네. 체온 조절에 유리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더울 때 땀이 나지? 네.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지지? 네. 그게 체온을 낮추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물은 극성 물질이야. 많은 물질을 잘 녹여요. 네. 자, 그러면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혈액의 대부분이 물이지? 네. 혈액은 우리 온몸을 돌면서 어때? 혈액 속에 녹아있는 양분을 세포에 다 공급을 해야 되잖아. 네. 이렇게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게 극성 물질 때문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은 거기에 다 써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봐. 알겠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 자, 어느 정도냐면 약 90억 년 중에 46억 정도야. 지금 태양의 나이는 90억 년, 총 나이가 90억 년인데 그 중에 46억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나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별이야. 네. 그러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서 장점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 네. 별의 수명은 충분히 길어야 돼. 왜냐면 생명체가 탄생한 후에, 생명체 출현 후 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딱 탄생한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했겠지. 네. 진화하는 동안은 이렇게 고등생물인 인간이 출현하게 되기까지 태양은 변함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 주계열성의 별은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죠. 네. 그럼 두 번째 봐봐. 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매우 큰 별에도 행성이 있을 수 있지. 네. 자, 이 큰 별인 경우에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야. 네. 자, 따져볼 거야. 자, 별의 광도가 어떻게 돼?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크니까 광도가 클 거 아니야, 주별성은. 네. 광도가 되게 커요. 그러면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지. 네. 그러면 많이 방출하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별하고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어? 멀어져요. 그렇지. 별과 멀어지고 그 생명 가능지대 그 폭은 넓어져요. 네. 넓어지는데 그러면 이 행성에는 자 이렇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의 행성이 있다면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별의 진화 속도가 커요. 네. 진화 속도가 빠르므로 자,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행성에 생명체가 출현 후 자, 생명체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여유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존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명체가 딱 출현해서 이제 인간처럼 고등생물로 진화하기 전에 이미 별은 팽창하고 폭발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행성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어렵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대로 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작아. 그러면 태양보다 매우 작은 경우 이 경우에도 행성이 있을 수 있지.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할 때 자 별의 광도가 작아지죠. 네. 광도가 작아 생명 가능 지대는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져. 별과 가까워져요. 별과 가까워지고 생명 가능 지대 폭은 좁아져요. 근데 이렇게 행성이 존재할 수 있고 생명 가능 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자 행성이 별과 가까워졌지. 네. 가까워지면은 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져. 자전 주기가 같아져. 뭐가 없어지냐면 밤낮 변화가 사라져요. 변화가 사라진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낮은 지역은 계속 낮이고 밤인 지역은 계속 밤이야. 그러면 별빛을 받는 곳은 계속 뜨겁고 별빛을 안 받는 곳은 계속 춥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존재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하기 쉽니 어렵니?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가 거리가 되고 여기가 별의 질량인데 자, 태양을 1이라고 해보자. 태양이 여기야. 태양 질량을 우리가 1이라고 할 때 지구는 여기가 지구야. 그래서 자, 여기가 1AU예요.
여기가 생명 가능 기대야.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생명 가능 기대 지구에서는 태양에서는 이만큼이 생명 가능 기대 폭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여기에 지구가 있는 거야, 지구. 그래서 지구에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지. 네. 만약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이렇게 2배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지구의 위치는 여기가 되지. 네. 그러면 생명 가능 기대보다 앞에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어때? 물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네. 그러면 생명 가능 기대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별의 질량이 0.5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구는 요 위치가 되지. 네. 생명 가능 지대 바깥으로 벗어났지. 네. 그러면 물은 얼음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음.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네. 그래. 요거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끝났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쭉 읽어봐도 되거든. 네. 세 번째가 뭐가 있어? 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대기의 역할 다 써있지? 네. 동식물에게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보온하는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운석과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해한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죠. 네. 그런 거 그냥 읽어보면 돼. 됐니? 네. 그리고 공전 궤도 이심률이 작아. 이심률이 작다. 이 얘기는 여름하고 겨울에 연교차가 작다. 자, 연교차가 작아야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쉽지. 겨울에 네. 무척 춥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막 20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어때? 살기가 어렵죠?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째 자, 지구에 자전축 경사각이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뭐가 존재하냐면 계절 변화를 한다는 뜻이야. 계절 변화가 있는 것이 생명체가 매우 다양해지는 거야. 봄, 여름, 네. 가을, 겨울. 봄에 피는 꽃도 있지만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도 있죠. 네.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6번째 자, 달이 위성이 있어요. 위성인 달이 있다. 이게 위성인 달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있지. 자전축 경사각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은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좋은 조건이 돼. 그러면 외계 생명체도 이런 조건에서는 존재하기 쉽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끝난 거야. 자, 거기까지는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 없으면은 자, 외부 은하까지 들어가자. 네. 자, 외부 은하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외부 은하는 뭐냐? 말 그대로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바깥의 은하. 이게 외부 은하예요. 자, 첫 번째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밖의 은하. 이거를 우리는 외부 은하라고 부르는데 자, 이 외부 은하를 허블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외부 은하의 분류는 허블의 은하의 분류야.
요거를 외우면 돼. 그리고 나서 은하의 분류는 허블의 은하와 특이 은하 이렇게 외울 거예요. 특이 은하. 알겠니? 네. 그러면 허블의 은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완전히 동그란 것을 이제로라고 부르고, 네. 이제로에서 완전히 제일 납작한 것을 E7까지 분류를 해요. 네. 그래서 E0에서 E7까지를 타워 은하. 이걸 타워 은하. 그 다음에 자, 중심에서 이렇게 볼록 있고 여기 옆으로 이걸 S0라고 하는데 S0는 안 나와.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와. 이건 네. 몰라도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자, 정상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는 어떻게 됐냐면 중심이 크고 굉장히 밝으면서 나선팔이 많이 휘감겨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SA형이라고 불러. 그런데 중심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나선팔이 조금 느슨하게 감겨 있는 거를 SP. 그 다음에 중심이 제일 조그맣고 나선팔이 가장 안 감겨 있을 때 이거를 SC라고 불러. 네. 이걸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 또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 네. 막대 나선 은하도 이렇게 중심이 크고 밝으면서 중심에서 이렇게 막대가 튀어나와. 그리고 이 막대에서부터 나선팔이 이렇게 많이 휘감겨 있는 게 있어. 네. 자, 이런 경우를 SB의 A라고 불러요. SB의 A. 그 다음에 중심이 좀 작아졌고 나선팔이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자 이렇게 휘감겨 있을 때 이걸 SB의 B형. 그 다음에 중심은 제일 작고 막대는 있고 그 다음에 나선팔이 제일 느슨하게 돼 있을 때 SB의 C형 이렇게 나눠요. 네. 그 다음이 불규칙 은하야. 자, 그러면 자, 민호야. 이 네 네. 가지만 외우면 돼.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또는 자,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을 그냥 얘는 나선 자, 이게 나선 은하라고 할 때 자, 민아야 잠깐만. 네. 지금 화재 경보기가 잠깐 울리다 말았는데 잠깐만. 자, 아무 일 없나 보네. 자, 보자. 이 네 개 은하에 대한 특징을 외우자. 자, 타원 은하. 자, 타원 은하는 모양이 9에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외우는 거야. 모양이 9에 가까운 것부터 자, 납작한 형태. 납작한 형태로 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0에서 E7까지 나와 있지. 네. 그 다음에 얘는 있지.
질량이 작고 나이 많고 붉은색이야. 질량이 작고 나이 많고 붉은색이야. 그러면 붉은색이란 얘기는 저온의 별이니? 네. 맞아요. 저온의 별이에요. 그리고 얘는 타원 은하에는 이걸 알아야 돼.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 성간 물질이 작아. 성간 물질이 적어. 성간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별과 별 사이에 또 다른 별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야. 네. 이 성간 물질이 적어. 별의 탄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자, 나선 은하. 자, 나선 은하는 자, 중심의 막대 유무와 자, 막대 유무로 어떻게 나눠?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선 8의 휘감은 형태와 중심 밝기로 네. A, B, C형으로 분류하죠. 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은하 중 가장 많아요. 은하 중 가장 많다. 나선 은하다. 네. 그 다음에 중심은 자, 은하 중심, 은하 핵이라고도 불러요. 은하 중심은 늙은 별, 저온의 별, 붉은 별이 많고 성간 물질이 적어요. 자, 성간 물질이 적어. 별의 탄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선 8에는 성간 물질이 많아요. 네. 별의 탄생도 있겠죠? 네. 맞아요. 별이 생기는 곳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나선 은하에 대한 거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해요. 자, 그거 읽어보면 선생님 써준 말 이런 말 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불규칙 은하. 자, 불규칙 은하는 자, 모양이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 R로 표시하기도 해.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규모가 작지만 성간 물질이 많아요. 별이 생기는 게 별의 탄생이 많다는 얘기야. 네. 근데 규모는 되게 작아.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별의 탄생이 많으니까 여기는 푸른 별, 푸른색, 젊은 별, 그 다음에 고온의 별이 많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면은 이게 허블의 은하의 모양에 따른 분리야. 그런데 미나야, 이거는 알아둬야 돼. 이 네. 타원 은하가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은 정상 나선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니? 맞아? 아니에요.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모양에 따라 이런 은하들이 있다 이렇게 분류한 거야 그냥. 네. 자, 그래서 자, 저
은하들은 진화하면 저런 모양으로 바뀐다가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은하 배워보면 끝나요. 특이은하. 자, 특이은하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온 게 전파은하. 자, 여기에서 전파은하는 일반 은하보다 무진장 많은 은하를 방출하는 은하예요. 네. 강한 은하를 방출, 강한 전파를 방출,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가시광으로 관찰하면, 가시광으로 관찰 시 뭘로 보여? 타원. 타원 은하로. 자, 이거 꼭 중요해. 가시광으로 관찰하면은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로 관측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전파 영역으로 보잖아. 전파 영역으로 관찰 시 로브와 Z와 핵이 관찰이 돼요. 자, 로브는 양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에 강한 전파를 나타내는 주머니 모양의 로브가 있고, 이게 로브고, 자, 로브와 중심핵을 잇는 이걸 Z라고 불러요. Z.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Z는 뭐냐? Z. 자, 핵과 로브를 연결하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자, 어떤 기체나 에너지들이 흐름을 나타내는 게 Z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중심은 블랙홀. 그 다음 두 번째가 세이퍼트 은하예요. 그러면 세이퍼트 은하는 뭘까? 자, 굉장히 넓은 방출선을 나타내는 은하야. 자, 거기 보면은 보통 은하보다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음. 자, 그런데 세이퍼트 은하도 역시 가시광 영역에서는 과시광으로 관찰 시 뭘로 보여? 나선 은하로 관찰된다 나오니? 네. 이거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무조건. 네. 자, 가시광으로 관찰했을 때는 나선 은하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은하 전체에 대한 은하 전체 밝기 광도에 대한 광도에 비해 중심 광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야. 있을 것으로 추정.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여기에 파장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파장 영역에서 나오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이퍼트 은하의 가장 큰 특징이야. 됐니? 네. 자, 세 번째 퀘이사. 자, 퀘이사는 매우 큰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네. 자, 아까 미나야 적색 편의는 어느 때 나타난다 그랬지? 빛이?
후퇴할 때. 네. 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거야. 자, 이 네. K선은 매우 멀리 있어서 별처럼 보이지만, 네.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은하라는 얘기야. 은하이다. 그 다음에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네.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이유예요. 네. 자, 거기 적색 편의가 매우 크면 후퇴 속도가 크다 그랬지? 네. 거리가 100억 광년 이상인 것도 발견이 됐다 그랬잖아. 네. 매우 멀리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있지. 은하 전체 광도에 대한 중심 광도가 매우 커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얘도 중심에 뭐가 있는 것으로?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야. 음. 요게 K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크기은하에 충돌은하가 있어. 충돌은하. 자, 충돌은하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지.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 네. 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서로. 네. 그러면 얘는 가까워지니까 청색 편의가 일어나겠네? 네. 근데 은하 간의 충돌은 있어도 있지, 별 간의 충돌은 없어요. 왜 별끼리는 충돌 안 하냐면, 별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매우 멀어. 별 하나와 별 하나 사이마다 어마어마하게 멀기 때문에 은하가 충돌한다 해서 별끼리 충돌하지는 않아. 네. 그런데 성간 물질의 충돌은 있을 수 있죠. 네. 새로운 별 탄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간 물질은 그 별과 별 사이의 기체들인데, 이 기체들끼리는 충돌할 수 있고, 이 기체들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은하의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그랬죠. 네. 그거는 읽어보면 돼. 자, 이게 특이은하까지야. 이게 은하의 분류예요. 자, 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아니요.